원격 등교 병행 수업에서 배움을 살피고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 실천하기 고등학교 사회팀 자료집을 만든 저는 동북고등학교에서 재직하는 강방식이고요. 예, 저는 신영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웅입니다. 네, 저는 성심여자고등학교의 김효섭입니다. 자, 저희는 1학년 통합사회 9단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구적 문제의 탐색과 해결이라는 주제로 평가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자료집의 전체 수업 및 평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9단원의 교육과정을 약간 재구성했습니다. 그 교과서에는 그 인구와 자원 문제를 가지고서 지속 가능한 발전 요 내용을 이렇게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구적 문제가 이제 인구하고 자원 문제 말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적 문제의 현황을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쟁점을 정리하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이런 활동이 자신의 진로 탐구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한번 글쓰기하는 그런 수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제 수업 모형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만들었어요. 두 가지로 보면은 원격 수업하고 등교 수업인데 원격 수업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콘텐츠 제작 및 과제 제시형, 다음 두 번째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다음에 이제 등교 수업.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수업 모형에서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행평가 모델은 원격 수업에서는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바로 이제 점수로 되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 입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원격 수업에서 이 수행평가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등교 수업에서만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수업과 이제 평가인데 수업은 학생활동 중심 수업, 즉 소통을 강조하는 학생활동 중심 수업으로 이제 기획을 했고요. 다음 여기에 맞는 활동으로서 평가 활동으로서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강조하는 과정 중심 평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평가를 활동하는 그 과정에 교사가 세심하게 피드백하는 그 과정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평가 설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의 이제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활동을 평가할 때 상대적인 어떤 서열을 평가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다음 대학 입시에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수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그런 절대평가의 그런 유형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는 남보다 뛰어난 것보다 어떤 상대적인 그런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자신이 이전보다 내가 이번에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뛰어났는지 그러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향상시켜서 학습 격차를 줄이는 어떤 전략을 짰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제대로 이제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 때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이제 불만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듣고 최소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성취해야 될 수준을 저희가 제시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평가 전략이 필요한지 그런 모델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협력과 소통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평가 방안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제 평가를 하려면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제 각
개별 교과마다 이제 역량이 있죠. 전체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개별 교과마다 다 교과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원, 우리는 이제 9단원을 다루는데 9단원에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역량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아까 재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역량을 이제 평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이해 분석 능력, 두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 세 번째는 창의적인 탐구 능력, 마지막 4번째로는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평가를 실제로 하려면 평가 준거 성취 기준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학생들이 이제 활동하는 게 이제 지구적 문제의 현황을 이제 통계 자료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뭐 인구 문제다 하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통계 자료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적절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리해서 설명하느냐, 뭐 이런 것을 성취 기준으로 제시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런 지구적 문제, 아까 예를 들어서 인구 문제라고 했다면 인구 문제의 원인을 혹은 해결책을 이제 찾아야 될 텐데 그냥 원인과 해결책을 그냥 막무가내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범주화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적 문제가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이제 범주화하는 것도 이제 다를 텐데 뭐 단순하게 뭐 개인적 차원, 뭐 사회적 차원, 혹은 지구적 혹은 이제 정치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다양한 차원으로 좀 범주화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각 이제 모둠별로 이제 활동을 할 텐데 모둠이 이제 선택한 그런 지구적 문제를 분석할 때 어떠한 범주화 능력을 키워줄 것인가.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를 분석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할 때의 범주화 능력, 이것을 이제 성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지구적 문제, 즉 아까 예를 들어서 인구 문제라고 했다면 인구 문제와 관련된 쟁점이 있겠죠. 그런 쟁점을 이제 논증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논증이라는 것은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상반된 입장이 있을 텐데 그 상반된 입장을 그게 주장이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를 학생들이 이제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뭐 이러한 성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각 모둠이 이제 선택한 그 지구적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것을 각자 자신의 진로 속에서 미래 삶의 방향과 연결해서 창의적으로 탐구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이제 8차 시 수업은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고 교사의 이제 피드백, 학생들의 피드백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8차시입니다. 8차시인데 1, 2차시, 1차시, 2차시를 하나 처음에 이제 원격, 다음에 등교, 원격, 등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이제 원격, 등교, 원격, 등교 하는데 각각 이제 2개 차시로 이렇게 구성해서 총 4 곱하기 2 하면 8차시입니다. 자, 여기서 꼭 8차 시에 하라는 법은 없고요. 각 학교의 상황, 교실의 수업 상황, 아이들의 상황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이것을 뭐 6차 시로 바꾸셔도 되고 10차 시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건 개별적인 선생님들의 재구성 능력에 달려 있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먼저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8차시, 이제 5차시부터 8차시 수업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1차시에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인구 문제를 현황을 이제 조사하는 것. 즉, 아까 이제 성취 기준에 보면 어떤 지구적 문제를 이야기할 때, 심각성을 이야기할 때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첫 번째 1차시 때 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러한 인구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범주화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이렇게 수업하도록 짰습니다. 다음 3차시는 그럼 원인을 분석했으니까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 역시 범주화해서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인구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이렇게 논증적으로 주장과 근거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1차시부터 4차시 과정에서 전부 교사의 피드백이 있는데 교사의 피드백이 또 구분이 돼요. 개별 학생한테 피드백이 하는 게 있고 모둠 전체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게 있고 다음 전체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피드백하는 그런 유형이 이제 자료집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부터 4차 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즉 지구적 문제 중에 샘플로 한 거죠. 인구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분석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5차 시부터는 이제 모둠별로 각 모둠에 해당되는 주제를 저희가 6개의 주제를, 세부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모둠별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요, 난민 문제도 있고, 전염병, 자원고갈, 빈곤기아, 테러 문제, 이렇게 총 6개의 지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모둠별로 이제 선택해서 5차 시에는 모둠 주제 내 개별 영역 조사 활동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1차 시부터 4차 시 총 4가지 개별 영역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5차 시에서 어느 모둠이 이제 기후변화를 선택했다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4명이 하나의 모둠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4명의 학생이, 어떤 학생은 통계자를 가지고 현황을 조사하는 거, 기후변화 현황을 조사하는 거,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 세 번째 학생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네 번째 학생은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어떤 쟁점을 정리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개별 조사 활동을 하는 거죠. 6번째는 그런 개별 조사 내용을 이제 모둠 내에서 공유하고 보완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등교 수업 7차 시와 8차 시가 있죠. 그래서 7차 시는 교사 이제 5, 6차 시에서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다음에 동료 친구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이제 과제 활동을 하는 거고, 8차 시에는 모둠별로 이제 활동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발표하고 다른 모둠에 있는 학생들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으로 이제 구성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수행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나의 진로 차원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글쓰기, 짧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수행평가 점수로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5, 6, 7, 8차 시에도 이제 교사 피드백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제 5, 6, 7, 8에서는 교사만의 이제 피드백이 아니고 학생 상호 간에도 피드백하는 그런 수업 모형, 평가 모델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 수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1차 시부터 어떻게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김웅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 평가가 결합된 1차 시에서는 어떤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도입 파트에서는요, 교사의 자체 제작 영상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시간 쌍방향으로 활동의 흐름을 소개해 주셔도 되지만, 여러 가지 PPT 자료나 정제된 언어로 1에서 8차 시 전체의 흐름을 소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전체 그 흐름을 갖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1차 시에서 이 평가와 수업에 대한 흐름을 안내하게 되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던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민원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아이들이 주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데에도 이 안내 영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안내 영상을 시청한 다음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된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접속하게 지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학습 활동은 가장 단순한 활동입니다. 교과서나 미디어에 이미 정제된 통계가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통계를 통해 사회 문제를 분석할 수 있음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제시한 통계를 읽어보는 활동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별 학습지를 통해서 미리 제시된 자료의 의미와 그다음에 해석하는 방법 등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아이들이 통계를 찾아보는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 그 다음에 국내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통계 활용, 그리고 CIA 월드 팩트북과 같은 해외 통계 검색, 이런 요령들을 교사가 안내하고 아이들이 간단하게 통계 검색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통계를 직접 분석하는 것은 5에서 8차 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5에서 8차 시에서는요,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맡은 주제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는 한번 연습 삼아 통계를 찾아보는 것이죠. 이처럼 1에서 4차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맡은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1에서 1차 시의 활동 학습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하고 어떤 의미인지 추론해보고 또 통계 자료가 포함된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는 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의 어떤 시의 적절함인지 또는 신뢰성 뭐 이런 부분들도 교사가 결합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 이제 평가 영역입니다. 학습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평가와 학습활동을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선택형 문항 풀이 역시 이것이 평가다라고 무자르듯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상황에서 이 활동 1과 2를 통해 익힌 통계의 어떤 분석 기법 또는 통계를 찾는 방법 등을 구글 설문지 형태로 된 선택형 문항으로 제공받습니다. 이 선택형 문항의 예시는 저희 자료집에 QR코드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 QR코드를 참고하셔서 이 아이들이 어떤 문항을 이때 풀게 될지 힌트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택형 문항의 정답, 풀이 이런 것들도 함께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후 아이들은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확인과 수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드백의 확인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원격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짜낸 어떤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등교 수업 중이라면 아이들이 어떤 문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사가 금방 알 수 있지만 원격 상황에서는 문제를 풀고 맞다, 틀렸다 이것만 확인하기엔 너무나 피드백이 빈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항을 풀이한 다음 전체적으로 정답과 오답에 대한 피드백을 교사가 제시하고 이것을 아이들이 얼마나 확인하고 수용했는지 그것을 구글 설문지로 한 번 더 서술하여 제출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맞춤 개수가 몇 개인지 자, 자신이 틀렸거나 맞았더라도 확신이 들지 않은 문항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써보게 하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과정이라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만 자신의 사고 과정을 되돌아본다는 측면에서 피드백의 확인과 수용이 원격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글 설문지를 단순히 설문지가 아닌 퀴즈 형태로 제시하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설문지는요, 아이들의 답을 교사가 수합만 할 수 있는데 퀴즈 형태로 제시하게 되시면 정답, 배점, 정답과 오답에 대한 해설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dd 피드백 메뉴를 활용하시면 정답과 오답에 대한 해설도 다실 수가 있고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 피드백의 확인과 수용 활동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원격에서 아이들이 맞았다 틀렸다를 넘어서서 자신의 사고 과정 그리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서 스스로 정리하는 활동을 부여하고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는 뭔가 보상이 주어져도 좋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5에서 8차시 동안에 모든별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는데 탐구 주제를 먼저 선정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것은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직접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에서 4차시 동안 아이들이 사회 문제 탐구에 대해서 본격적인 어떤 절차와 과정을 훈련했다면 5에서 8차시에서는 어떻게 주도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차 시에서 4차 시에 걸쳐서 그러니까 2번의 원격 수업과 2번의 등교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구적 문제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해결책, 그리고 쟁점을 다루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하는지를 가이드해 주었죠.
이 5차 시에서 8차 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한 그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구적 문제를 스스로 탐색하고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며 쟁점을 정리해서 그 사고를 확장시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6개의 주제를 모둠별로 나누게 됩니다. 한 모둠의 학생이 4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한 한 모둠의 4명의 학생은 A, B, C, D로 자신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5차 시에서 8차 시로 이어지는 이 수업은 바로 이 포맷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 8차 시에 걸친 수업의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취 기준이 중요한 것은 이 성취 기준이 바로 평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의 방향이 되고 또 마지막에 실제로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학생들한테 제시하지 않은 채 어떤 활동을 하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배운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평가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1차 시부터 8차 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서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피드백이 중심이 됩니다. 피드백은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 순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내가 이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서 교사가 피드백을 줄 때 이 수업의 목표는 훨씬 더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도달하는데 이 5차시, 6차시 원격 수업에 초점을 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학교에 왔을 때 7, 8차시 수업에서 좀 더 심화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차시, 6차시 원격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개의 주제 그리고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학생들은 5차시 원격 수업에서 자신이 맡은 영역에 대한 개별 조사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한 모둠에서 통계 자료를 활용한 현황 분석을 맡은 학생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그럼 원격 수업에서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확인할 것인가? 바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교사는 그 개별 슬라이드 공간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게 됩니다. 6차 시에는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영역을 조사했던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서로의 그 조사 내용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줌 소회의실이나 혹은 구글 문서 등을 통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구글 문서 등을 통해서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의 조사 내용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 동료 피드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자신의 조사를 보완하게 됩니다. 5차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했죠. 한 모둠에서요. 각 학생들은 교사가 미리 준비한 구글 프레젠테이션 개인 슬라이드에 자신이 맡은 영역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슬라이드는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께서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를 학생 한 명당 하나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미리 1모둠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고 너는 B 영역, 문제의 원인을 범주하여 정리하기야. 너의 이름을 써. 그러면 이 슬라이드가 학생들이 활동하는 개별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교사가 개별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교사는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5차 시에는요, 개별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활동을, 조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교사의 피드백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메모하는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 방법 및 사례를 다시 보면요. A 영역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소개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BC 영역, 즉 원인과 해결책을 범주화하는 활동에서는 기존의 자료에 나와 있는 원인과 해결책을 그냥 단순히 찾아서 나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등등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인과 해결책을 그냥 찾아서 나열하기만 하면 어떤 학습의 수준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좀 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쟁점을 다루는 D 영역 학생에게는 핵심적인 쟁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엽적이거나 너무 범위가 넓은 그 쟁점은 학생들이 나중에 주장과 근거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통계 자료를 이렇게 자기 슬라이드에 이렇게 갖고 왔죠. 그럼 학생들이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찾아보면 어때? 라는 식의 질문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계속 환기시켜 줄 수도 있고요. 너무 지엽적인 자료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좀 더 중요한 자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떤 출처를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료를 이 슬라이드에 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위계, 우선순위, 중요도 이런 것에 대한 안내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차 시에는요. 학생들이 개별 활동을 한 이 활동을 모둠원끼리 구성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바로 평가 기준입니다. 교사와 학생은 자신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평가 기준을 알고 있죠. 근데 모둠 구성원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 좀 거칠지만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이 모둠 전체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줌 소회의실을 통해서 모둠끼리 모여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서로의 조사 내용들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는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2단계에서는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기준을 강조하는 것은 사전에 많이 강조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학생들끼리 피드백을 하고 학생들끼리 발표하고 공유할 때는 개입을 최소화하시고요. 대신 너무 산으로 간다. 이 평가 기준에서 너무 벗어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약간 이렇게 토닥여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끝나면 학생들은 친구와 교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 자신의 자료들을 좀 더 정리해 나가고 또 보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학생들이 이 줌을 통해서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는 것이죠. 난민 문제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기를 맡은 학생들이 이러한 자료를 찾고 나름대로 여기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난민의 절대적 숫자로는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시간에 따라 난민 숫자가 변한 거를 말해줬으면 좋겠어. 왜 네가 찾은 자료는 중동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요즘 뉴스에서는 유럽 난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난민과 정말 무관할까? 학생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똑같은 자료를 보면서 서로 다른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생 간 공유의 어떤 일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이어지고요. 그것을 이제 다시 학교에 와서 심화하는 활동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김웅 선생님과 김효섭 선생님으로부터 1차 시부터 6차 시까지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7, 8차 시는 이제 등교 수업인데요. 7차 시는 이제 모둠끼리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8차 시입니다. 자, 8차 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하겠는데요. 이제 모둠별로 이제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뭐 통계 분석, 원인 분석, 해결책 분석, 쟁점 분석. 자, 그런데 이제 모둠별로 발표하면 이제 다른 모둠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팀이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상호 이제 평가, 이제 피드백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도 평가를 할 때 막무가내로 어떤 비난을 하거나 다른 팀이 너 못했어, 이거 뭐 문제야, 말이 되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조적인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잘된 것은 잘 됐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요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좀 이런 식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사가 이제 적절히 이제 지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피드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워야 될 그런 역량, 교과 역량이 우리의 앞에서 뭐 중간중간 수업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활용해서 적절한 통계를 활용했느냐, 혹은 범주화를 통해서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했느냐, 다음에 이제 논증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쟁점을 분석했느냐, 요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선생님만 알아서는 될 게 아니고 학생들도 이걸 알고 있어야 이런 피드백에 이제 적극적으로 바람직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수행 평가가 있을 텐데요. 이제 지금까지 한 활동을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들, 지구적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그러면 내 진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여기선 당연히 뭡니까? 창의성이 있겠죠. 서로 이질적인,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문제인데 이것을 기계공학 입장에서 혹은 요리사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은 좀 생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울리지 않은 것들을 어울리게끔 만드는 그 능력, 이게 바로 창의성이죠. 그래서 이게 이 수업의 가장 마지막으로 어떤 핵심적으로 그런 역량이고, 이것을 이제 자료집에 보면 루브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채점 기준이 상중하해서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고등학교 사회팀에서 1차 시부터 8차 시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선생님은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